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도구 모음 중에서 다각형 스케치 작성하는 방법과 직선 호음 스케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시고 세문서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아이콘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작업창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도구를 먼저 살펴볼 텐데 저희가 기본 1차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는 직선홈과 그리고 다각형, 그리고 자유곡선, 문자 작성 등의 응용된 스케치 작업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스케치를 선택해서 스케치 아이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에 이런 아이콘이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 아이콘에 마우스를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뜨죠? 다각형을 그립니다. 일단 다각형을 그린 후에 면의 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옵션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과 파라미터. 자, 옵션은 뭘까요? 자, 작성하는 스케치를 일반 실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보조선으로 만들 것인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파라미터 보겠습니다. 자, 입력해야 될 거를 뭐를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면의 수, 그 다음에 중앙 X 좌표계, 중심 Y 좌표계, 그 다음에 내접원이 될지 외접원이 될지 원의 지름, 그쵸?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모든 항목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중심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원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쭉 당기면 네, 노란색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한 꼭지점 한 군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내접원 옵션에 의해서 다각형의 안쪽에 보조선 원 스케치가 작성이 되고 테두리에 육각형의 스케치가 작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 화살표에 포인트를 줄이면 이렇게 각수를 조정해서 다각형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그리실 때 좀 많이 어려우셨다 그러면은 다각형에서 삼각형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훨씬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12각형이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12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접원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내접원이었던 스케치가 외접원으로 변경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새 다각형을 선택하시면 지금 이 옵션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수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스케치를 이제 완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옵션이 뭐가 있죠? 이 다각형을 작성할 때 중심과 그리고 한 변의 꼭지점을 두 군데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중심이 지금 원점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의 크기를 정하거나 한 변의 크기를 정하거나 치수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치수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가 있죠? 최단 거리를 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높이나 폭을 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치수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런 다각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자, 한 변 10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케치가 파란색이죠. 원은 검은색으로 변했지만 스케치는 파란색입니다.
왜냐? 한 변이 지금 어디가 수평이고 어디가 수직이고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변을 찍어서 수평으로 맞춰주시거나 또는 한 변을 수직으로 맞춰주시거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해서 다각형 스케치를 완전 정의하실 때는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자, 입력 잘 하셔야 됩니다. 25. 자,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뭐죠? 뱅뱅 돌아가니까 한 변이 수평이든지 또는 수직이든지, 그쵸? 이렇게 완전 정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홈이죠? 자,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직선 홈, 중심점, 직선 홈, 3.5 홈, 중심점 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직선 홈이죠? 직선 홈을 작성하는데, 자, 캡슐 모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캡슐 모양인데, 우리가 2007 버전이나 2006 버전이나 2009 버전 이하 버전에서 스케치를, 이 캡슐 모양의 스케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었죠? 사각형을 먼저 작성하고, 네, 양쪽에 원을 스케치를 그리고 잘라내기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구속 조건이 엉키기 때문에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로 스케치를 완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 버전부터는 직선 홈 도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솔리드웍스가 굉장히 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작성하는 순서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양쪽에 중심선만 꼭지점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바로 캡슐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문적인 솔리드웍스 용어라면 직선 홈 스케치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수평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평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꼭지점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마음대로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홈과 중심점 직선홈은 형태는 같습니다. 그쵸? 대신 어때요? 중심과 한쪽 끝점 이렇게 클릭해서 만드는 방법. 그쵸? 그런데 만들어지는 모양이 조금 다른 거는 뭐가 있죠? 3.5 홈. 우리가 첫 번째 시즌 강의에서 이 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3.5 어떻게 만들었었죠? 하나, 둘, 위로 볼록할 건지 아래로 볼록할 건지 만든 다음에 어때요? 역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소세지 모양의 홈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심점 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어때요? 움직이면 캡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리드웍스 작업을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솔리드웍스의 두 가지 스케치 도구, 홈 스케치 도구와 다각형 스케치 도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 작업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솔리드웍스 작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